30대 후반이 되면 느껴지는 격차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가 되고 싶은 소설 작가이자 드라마 작가 송이구입니다. 혹시 패션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앰버서더인가 뭔가 그런 거 뭐 많이 하던데,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질까봐 안 된다고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 그렇지 뭐. 네, 슬프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20대, 30대 초반, 30대 중반까지는 잘 안 느껴지는데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초반이 되니까 자산격차가 확 벌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누구는 어디에서 자가로 살고 있는데, 또는 어디에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아무런 자산도 없어. 바로 이거죠. 연봉 3천과 연봉 1억은 좀 그 차이는 큽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연봉 4천, 5천, 6천 이 연봉 차이는 생각보다 체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두 명이 버는 것과 혼자서 버는 것, 이거는 또 차이가 좀 있죠. 근데 가장 큰 것은 라이프 스타일, 생활 패턴, 소비 습관인데요. A부부가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서울이나 서울 인접한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로 삽니다. 살기 너무 좋아요. 1억이 있었고 대출을 받아서 4억짜리 전세에 삽니다. 4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조금 남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탔던 그 낡은 차는 바꿉니다. 요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상당히 뜨거운데 그거 대기 걸어놓고 동시에 추석 연휴가 긴 거를 확인하고 비행기 표랑 호텔을 결제를 그냥 확 해버립니다. 평일 저녁에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주말에는 파주, 여주, 이천, 김포, 송도, 남양주 아울렛을 가서 실컷 쇼핑을 합니다. 요즘 회사들이 특히 남자의 경우 정장을 더 이상 입지 않고 자율복장인 곳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 교복처럼 입었던 셔츠와 정장 바지를 더 이상 안 입고 사복을 입어야 하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울렛 가서 한번 쓸어오자 하고 가는 김에 아내 옷도 사고 커플 운동화도 사고 커플 크록스도 사고 이렇게 한 보따리 사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2년 정도 보낼 때쯤 집주인의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당연히 갱신권 써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갱신권을 씁니다. 그리고 1년이 또 흘러요. 그 사이에 일본 여행을 분기별로 한 번씩 가면서 돈키호테 매장 가서 막 싹쓸이 해와요. 전세 만기일 1년이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슬슬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최근 전세 매물을 한번 보는데 우리가 계약했던 금액은 4억인데 지금 매물 보니까 다 6억인 거예요. 뭐지? 나 지금 4억에 살고 있는데 2억을 더 줘야 돼? 통장에 모아둔 돈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에라 모르겠다. 지금의 불안감을 잊자. 어떻게 잊어요?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있습니다. 매우니까 막 맥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막 맵고 취하니까 그 전세 재계약에 대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날 출근해서 한 15분쯤 지나니까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가요. 화장실로 갔는데 어라? 만석이에요. 그래서 다른 화장실로 또 갑니다. 변기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전세 매물을 또 봅니다. 4억짜리는 아예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아니면 이사를 가야 하나? 이런 고민만 수개월 하다가 집주인한테 연락이 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 팔았고요. 다음 주인이 들어와서 살 거래요.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자마자 마음이 팍 상합니다. 4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 집이 내 집 같거든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가고 말지, 이사 가고 말지. 결국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내와 자꾸 의견이 갈려요. 지금 위치에서는 아내 직장도 갈만하고 남편 직장도 갈만한데 금액에 맞춰 이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와 좀 가까운 곳들은 구축밖에 없고요. 신축에서 살던 그 카페, 헬스장, 요가, 멋진 조경, 깔끔한 지하주차장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이걸 포기 못하고 신축을 가려면 거리가 훅 멀어집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가까운 구축이냐 멀리 있는 신축이냐 고민을 하다가 그냥 사버릴까라는 제 3의 답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디서 무슨 영상들을 보고 왔는지 인구가 줄어서 부동산은 망했다, 뭐 때문에 망했다, 이런 기적의 논리들을 막 펴니까 아내는 그냥 싸우느니 전세 그냥 살자 라면서 전세 또 살면서 4년의 루틴 그 반복. B 부부는 구축 아파트 방 2개짜리 또는 오피스텔 월세로 살면서 재테크에 대해 공부를 합니다. 주식 공부, 부동산 공부, 부업 공부하는데 비싼 강의를 먼저 찾기보다는 책으로 기본기를 다지는 공부부터 합니다. 식사도 이왕이면은 회사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집에서 밥을 하고 반찬 가게나 마트에서 장 본 걸 저녁 식사로 해결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유튜브나 TV나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고요. 부부간에 대화를 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요즘의 감정, 이번 주말 계획, 또는 공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고요. 밥을 다 먹고 소화도 시킬 겸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합니다. 산책하면서 동네 상권과 다른 아파트들은 어떻게 생겼나 얼마인가 쓱 보는 그런 약간 임장 비슷한 그런 루틴을 유지하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전세를 끼고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합니다. 물론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한 명은 주택담보대출 후순위를 받고 한 명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하는 거죠. 원래는 월세만 냈는데 지금은 대출 이자도 내야 되니까 소비를 더 줄입니다. 쇼핑은 한지
오래되었고요. 자동차는 부모님이 타시던 썩은 차 또는 옛날에 타던 낡은 차 그대로 타면서 또는 아예 차가 없는 절제된 삶을 삽니다. 이 첫 번째 아파트를 매수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돈이 좀 더 모였고요. 그리고 공부를 해두었던 주변이 재개발로 인해서 좋아지는 곳들을 보니까 첫 번째 사둔 이 아파트를 팔고 모은 돈하고 시세상승분 다 합쳐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대에 대규모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전세가는 주춤하지만 시세는 더 올라갑니다. 어느덧 세월이 흐르고 흘러 A부부와 B부부는 3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A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면서 광역버스를 타고 또는 그때 주문해 놓은 테슬라를 타고 멀리서 출퇴근을 하면서 하락론자의 유튜브를 듣습니다. B부부는 월세살이를 청산하고 괜찮은 입지의 아파트에 실거주로 최근에 입주를 했고 직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실전 투자자의 유튜브를 듣습니다. A부부는요, 집에 오면은 시간이 늦어요. 네, 역시나 배달 음식을 아직도 시켜 먹고 있고요. 운동할 시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살이 많이 쪘습니다. 예전에 아울렛에서 잔뜩 사놓은 옷들이 더 이상 맞지 않아서 주말에 또 옷을 사러 아울렛을 갑니다. B부부는 집에 금방 옵니다. 저녁을 먹고 운동할 시간이 있다 보니 아내와 남편 모두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어요. 옷을 더 살 일도 없고요. 통장에 큰 돈은 없지만 괜찮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또 다른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또 모이면 재개발이나 토지 투자를 해보겠다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30대를 보내시겠습니까? 그건 누구의 선택도 누구의 책임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자 책임이자 결과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30대 초반, 20대 후반에 친했던 친구들도 30대 후반, 40대가 되면은 서서히 자산격차만큼 인간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이 내용은 김부장 이야기 2권과 3권에 잘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훨씬 더 많은 자유를 안겨줄 그런 미래를 맞이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